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근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악연 및 스토커를 정리해주는 EFT. 많은 사람들이 악연 때문에 고생하고 병 걸리는 거를 제가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수천 명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은 돈 없고 배고프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픈 거. 가장 최악의 스트레스는 제가 해보니까 싫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싫은 사람을 보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또 제일 많고요. 그래서 악연을 정리해 주는 거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악연 중에서도 최고의 악연이 스토커겠죠. 스토커까지 포함해서 악연 및 스토커를 정리해 주는 EFT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악연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악연과 관련해서 저는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무의식의 원리를 잘 설명한 건데, 원수는 뭡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원수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뜻인데, 외나무 다리는 뭡니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악연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악연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면은, 어렸을 때 아빠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맨날 혼나고 욕 듣고 쥐어 터지면서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람이 딸이다. 그러면은 아빠 같은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아빠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나서 고생하고 왕따 당하거나, 심지어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10년, 20년 살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엄마가 너무 강하고 비난이 많고 그런 엄마를 두었던 남자들은 엄마 같은 여자를 종종 잘 만나요. 여친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장 상사가 엄마같이 막 자기한테 갑질하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악연의 원리인데, 스토커도 관련된 심리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이 악연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심리적인 상처가 있으면은 보통 어렸을 때 기억이 관련되는데,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면 그게 패턴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그런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연을 만드는 감정은 뭐가 있느냐? 제가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두려움, 분노, 연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 연민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리면은, 불쌍해서 못 헤어지겠다, 불쌍해서 못 버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연민의 실체는 사실 자기 연민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사실 버림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엄청 폭력적이고 돈도 안 벌고 이러는 남편인데도 주변에서 다들 그런 남자 왜 사냐? 헤어져라. 이러는데도 못 헤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마저 저 사람을 버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연민인데, 근데 이 연민의 이면에는 사실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가 버려졌던 그 상처 때문에 저 사람도 버려지면 나처럼 그렇게 힘들고 괴롭겠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는 가능성이 있고, 자기 연민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주로 여자분들을 많이 봤는데,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혼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인생이 망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 만나서 인생이 망가져서 10년, 20년 살다 저한테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사람 만났냐? 그런 분들의 무의식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멀쩡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을 남자를 만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못됐거나 아니면 너무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난 계약성도 있고 또 그런 남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남자 옆에 있어주는 게 마치 자기가 자기를 보살펴주는 느낌도 듭니다. 이 자기 연민 때문에. 연민 때문에 악연이 또 잘 끊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EFT 워크숍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마음은 EFT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나를 들들들 볶는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를 들들들 볶는다든지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EFT 하느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바로 악연에 해당하고 악연을 풀어주는 EFT를 하시면 됩니다. 악연 및 스토커를 정리해주는 EFT 요거 해가지고 악연이 정리된 사례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악연을 정리해주는 즉석 EFT도 준비해왔는데 그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사례는 엄청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사례만 몇 개 말해보겠습니다. 오래됐는데 50대 사장님이 있었어요. 워크숍도 많이 하고 전문가 과정도 하고 EFT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이고 한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신 분인데 어느 날 엄청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의 주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일도 없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몇 달 넘게 계속 괴롭혀가지고 왜 저러나 쭉 보니까 결국은 뇌물을 달라 뒷돈을 요구하는 거였는데 이분이 사업하는 방식이 고품질로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뇌물을 안 주면 이게 워낙 큰 거래처라서 사업이 흔들흔들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뇌물을 주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이런 게 다 부정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EFT를 한 거죠. 매일 새벽에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했대요. EFT를.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해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도 있겠죠. 뭐 분노도 있고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뭐 이런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만약 뇌물 안 주면 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 외에도 뭔가 생각 감정이 많이 올라왔겠죠. 쭉 매일 1시간씩 그렇게 EFT 했는데 새벽에. 한 달 정도 했대요. 한 달 정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됐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EFT 워크숍 할 때 악연을 정리하는 EFT 종종 얘기해 드리거든요. 또 이분도 오래된 분인데 이분은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그때 워크숍 들어왔을 때 엄청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힘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많이 망했대요. 많이 망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면서 친구한테 배신당한 게 가장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레벨 1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레벨 1에서 EFT 쭉 했었는데 어떻게 배신당했냐면은 이분이 안 그래도 사업 자꾸 망해서 힘든데 얼마 없었겠죠. 남은 돈이. 남은 돈 얼마 없는데 이분이 또 친구 관계를 엄청 중요시했고 이분 애정 결핍이 심했고 본인 가족들하고는 좀 소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중요시했고 친구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온 분인데 그 당시 40대 남자분이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정말 형제 같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돈을 얼마 몇천만 원만 빌려달라. 이분은 자기 남은 마지막 몇천만 원을 형제 같은 친구니까 빌려줬는데 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이거 없으면 이제 죽는다.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돈이다. 근데 너는 나한테 형제보다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줄게. 그런데 이거 한 달 뒤에는 꼭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걱정하지 마라. 나 반드시 한 달 안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려갔대요.
그리고서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거죠.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런 지가 한 10년 정도 됐대요. 돈도 잃고 형제 같은 친구도 잃고 배신당했다는 그 상처를 그날 레벨 1 워크숍에서 쭉 했었거든요. 레벨 1이 하루 종일 7시간 정도 하니까 그거 가지고 EFT 쭉 하고 같이 또 EFT 온 사람들하고 EFT 한 7시간 동안 쭉 했고요. 그러는데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띠리릭 하고 온 거예요.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였어요. 첫 마디가 제 옆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전화 소리가. 미안하다였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게 너한테 어떤 돈인 줄 아는데 내가 빌려가서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분하고 그동안 10년 정도 쌓였던 그 원망, 배신감, 이게 이제 샥 풀어졌는데 이것도 바로 악연을 정리해주는 EFT, 이거 한 결과죠.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상담받을 때 있었던 일인데 남편 회사에 상사가 너무 못된 사람이라서 남편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또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싸울 줄도 모르고 항의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냥 꾹 참고 당하기만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남편 보고 EFT도 좀 해보라고 하는데 남편은 EFT 이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이분께서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 EFT를 막 한 거죠. 쭉 한 일주일인가 했대요.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직장 상사가 잘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악연이 정리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이 드라마틱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경우는 우울증이 심해서 저한테 상담 많이 받던 여자분인데 그때 한 30대였던 것 같은데 30대 후반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완전 스토커였어요. 스토커 남친한테 시달려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만나고 꼭 자기만 만나게 하고 이런 남친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몇 달 동안 저하고 상담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쭉 풀었죠. 물론 이 남친 때문에 힘든 것도 쭉 EFT에서 풀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시내에서 만났는데 또 남친이 막 힘들게 한 거죠. 전에는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니까 남친이 시내에서 골목으로 이제 끌고 간 거죠. 거의 막 소리 나고 분위기 험해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폭력 사건인가 싶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 경찰서에 두 사람 다 끌려갔고 거기서 이 여자분이 다시는 나한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연이 정리돼가지고 10년 동안 시달렸던 인연이 해결된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악연을 정리해주는 EFT를 한 결과들인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인연이라는 것이 내 마음 상태가 정리되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일어난다. 믿건 안 믿건 그건 들으시는 분의 자유인데 일단 이거 해가지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 악연을 정리해주는 EFT를 방송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준비해 왔고요. 듣고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악연은 정리되고 좋은 사람 남고 이런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